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이른 새벽 한 사람이 물안개를 뚫고 강을 가릅니다. 17대를 거쳐서 이곳에서 어부로 살고 있는 손종구 씨. 80년 가까이 봐온 강이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보이는 강은 왠지 낯설기만 합니다. 이번에도 비어있는 그물. 이른 아침부터 연신 그물을 걷어들이지만 고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그 흔히 쓰는 말로 물반 고기반이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은 지금은 수초도 많아서 잡히지도 않지만은 옛날에 비하면 진짜 30%도 안 나와요. 오늘 같은 날은 실망감이 크죠. 고기도 안 나오고 날도 춥고. 오늘은 이렇게 소출이 많지 않아요. 여기 이제 민물 아주 오리지널 참보원 이런 거고.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동남아산인데 불공지 청거업이라 그러는 건데 이런 게 치어서부터 알서부터 아주 자주성이다 보고 다 잡아먹어요. 엄청 강합니다.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4구수, 5구수에서도 살아요. 토종 물고기들이 떠나버렸지만 손종구 씨는 강을 떠날 수 없습니다. 강은 진짜 제 어머니 같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저한테 도움도 주고 또 기쁨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강을 버리고는 살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많은 생명체들을 품어왔던 강의 심상치 않은 변화.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토종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용인시에서 시작해서 광주를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도심 속의 하천 경안천. 이곳에 16만 2천 평방미터의 생태습지가 있습니다. 도심 속의 생태습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청정한 자연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생태습지. 쌀쌀해진 날씨에 인적이 드물어지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면 이곳은 어느 때보다 분주해집니다. 습지를 채운 것은 철새들입니다. 습지 곳곳에서 저마다 구역을 나눠 철새 무리들이 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철새인 가마오지 가족이 한동안 무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훌륭한 먹잇감인 민물고기 떼가 포착됐기 때문이죠. 멸종위기인 천연기념물 201호의 겨울철새 큰고니도 언제부터인가 이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가 됐습니다. 뭐가 아쉬운지 떠나야 할 시기를 놓친 철새도 있습니다. 겨울 철새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여름 철새인 중백로도 평화롭게 식사를 시작합니다. 여름새로 알려진 외가리 가족도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풍부한 먹이와 청정한 자연을 간직한 이곳은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철새들에게 지나칠 수 없는 최고의 보금자리입니다. 물론 손님들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는 텃새에게도 마찬가지죠. 새들의 낙원이 돼가고 있는 경안천 생태습지공원. 습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왜 이곳이 새들에게 최상의 장소가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들식물도 마찬가지로 수생식물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질 정화를 해줄 뿐더러 우두를 엮어서 새들이 집을 져요. 집을 짓고 번식을, 여름철 새들은 여기 와서 번식을 합니다. 새들에게 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수초들은 자연이 만든 최상의 정수기입니다. 속이 텅 빈 빨대와 같은 줄기는 지늘게 박힌 뿌리까지 산소를 내려보내서 땅속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미생물이 잘 분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부들이나 갈대 같은 수생식물은 물고기들에게도 좋은 서식처인데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좋아하는 새들에게 훌륭한 사냥터가 된 셈이죠. 청정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 85종 이상의 동물과 180여 종의 식물들의 보금자리인 경안천 생태습지공원. 이곳은 마치 스스로 숨을 쉬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도심 속의 하천인 경안천은 인간의 발길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야, 물고기 엄청 많아. 얘 밀어야 밀어. 2곱수 이상의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미러떼가 나타났습니다. 저쪽으로 다 도망간다고.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와야 되는 거야. 이 돌틈에 사는 고기들은 바닥에 딱 붙어서 사는 물고기거든. 그래서 바닥에 사는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돼? 돌멩이를 이렇게 건드려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얘네들이 잘 나오거든. 물이 깊은 데서는 커다란 붕어라든가 잉어라든가 그런 게 살고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잉어 같은 거는 못 잡아. 들어봐 이제. 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생태교실. 생겼다. 쟤 누구야? 물고기를 가까이 보기 위해 족대로 직접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잡았니? 아이들의 어설픈 고기잡이에도 쉽게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물고기를 잡는 거는 물론 수업이 끝나면 잡은 물고기는 모두 놓아줄 예정입니다. 물가 한쪽에선 또 다른 생물 채집이 한창입니다. 큰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작은 어종들입니다. 처음 보는 수종 생물들이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저쪽 이렇게 돌멩이 들쳐봐봐. 도심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경안천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얘는 땅바닥에서 뭐 이렇게 돌틈 이런 데 바닥에서 많이 활동하는 녀석이고요. 그다음에 경안천에서 살고 있는 온갖 동식물을 관찰하는 시간. 경안천은 마치 대자연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안천이 이렇게 깨끗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악취가 나고 물 색깔이 이렇게 맑지가 않았어. 되게 탁하고 진짜 예전에 행주대교 지날 때 냄새 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악취와 오염의 대표적인 강이었던 경안천. 사람들은 경안천을 죽음의 강이라 불렀습니다. 생활하수, 도시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 특히 이제 공장 폐수 이런 부분들이 주 오염원으로 돼 있었죠. 근데 그것 외에도 저희가 이제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가 98년도였는데 하천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이 떡밥을 많이 사용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개치렁이 가지고 낚시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떡밥을 살포하게 되면 상당히 그 하천 자정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한강 상류의 팔당호는 아직까지는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호로 흘러드는 경안천은 폐수와 오물로 죽어가고 있고 경기도 용인읍에 있는 이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물건 8, 90년대 수도권 지역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경안천은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은 경안천 상류 지역인 광주군의 한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 호수입니다.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와 공장 폐수가 고스란히 하천으로 들어갔고 경안천은 맑은 물빛을 잃어버린 채 악취까지 났습니다. 북한강이나 남한강의 상대적으로 맑은 물과는 구분이 됩니다. 경안천에서 살던 토종 물고기와 새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경안천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이곳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경안천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것도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하루에 줍는 쓰레기만 몇 트럭분이 나왔죠. 주민들이 경안천을 살리는 데 스스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경안천에 살던 동식물들이 사라지면서부터입니다. 여기다 그냥 내놓으면 여기다 태워. 여기 다슬기, 물고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오염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걔네들이 싹 소멸이 돼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물가에를 어쩌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끼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돌멩이, 바위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끼가 많이 끼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경안천을 떠났던 토종 동식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안천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기 시작한 것은 이곳의 어부들입니다. 현재 경안천에선 합법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부는 8명. 이들이 어업을 관두면 경안천의 어부도 사라집니다. 경안천이 오염으로 몸살을 앓았을 때도 이곳을 떠나지 않았던 안호명 할아버지. 그는 경안천의 첫 번째 어부입니다. 할아버지의 그물에 걸린 큼지막한 물고기. 한때는 제대로 낚시를 하기도 힘들었는데 요즘 들어 잡히는 물고기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치는 여기 저 팔당호 뭐 한강에도 많고 저 임진강 쪽에도 많고 그렇죠. 이게 눈치예요. 눈치는 맑고 깊은 물에서 사는 토종 어종입니다. 아니 물이 깨끗해져 가지고 요즘에는 해탕 칠 적 없어요. 이런 거 보통 많이 걸려요. 이렇게 고기 많이 잡히는 거죠. 얼마 전만 해도 잡히는 족족 외래 어종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종 어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물을 건지는 할아버지. 이번에는 한동안 경안천에서 사라졌던 쏘가리도 보입니다. 잉어, 눈치, 붕어, 이거 귀한 쏘가리 그렇게 잡았어요. 이게 쏘가리예요. 이게 뭐요? 님이 성질이 고약해서 그물에 걸리면 금방 죽어요. 이러고 살아있질 않아요 별로. 대표적인 토종 물고기인 쏘가리는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삽니다. 이게 물이 깨끗해. 그 전에 쏘가리 있다가 옛날에는 있다가 한참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이제 쏘가리가 왔어요. 생겼잖아요. 이런 게 1년에 그래도 한 5-6마리 이렇게 쏘가리 구경을 하니까 살만 나죠.
쏘가리와 함께 할아버지 얼굴에 행복한 미소도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 칠흑 같은 강가에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족대로 연신 경안천의 바닥을 훑어보는 남자. 전국을 다니며 어종 연구를 하는 손상호 씨가 경안천에 나타났습니다. 어종 조사는 족대를 이용해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종을 확인한 뒤 바로 방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안천의 어종을 조사한 지 6개월 만에 돌아온 그는 흥미로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좀 흥미로운데? 잡혔어요? 새코미꿀이라고. 보여주세요. 족대에 걸려든 물고기, 새꼬 미꾸리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종인데요. 이름은 새코미꿀이라고 하고요. 비교적 맑고 얕은 여울, 쉬리 이런 거 나오는 그런 데에서 나오는 물고기. 쉬리나 뭐 이런 좀 맑은 데서 물 맑고. 새꼬 미꾸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희귀종입니다. 돌 밑에 대고 돌 밑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쉬리 나왔어요. 쉬리 나왔습니다. 2급수 이상의 맑은 물에서 사는 대표적인 토종 어종인 쉬리. 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쉬리예요. 쉬리 역시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어종입니다. 쉬리. 이렇게 물살이 있고 돌들이 잔자갈이나 크고 작은 돌들이 있는데 돌 밑에 얘네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토종 어종들이 살기 위해선 물만 맑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 바닥이 자연 그대로 굵은 조약돌로 이루어져 작은 급경사가 생기는 여울을 갖춰야 하죠. 많이 나왔다. 얘는 쉬리. 네. 요 위에 있는 돌고기. 이렇게 쉬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런 여울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고유한 환경이 그 물의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죠. 토종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는 경안천. 이곳의 수질은 얼마나 깨끗해졌을까요? 경안천 하류 지역에서 수질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강물 환경연구소에선 일주일에 한 번씩 경안천 곳곳에서 수질 검사를 합니다.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물을 정밀 검사해 평균값을 내는데요. 이렇게 세밀하게 검사를 하는 것은 다른 하천에 비해 경안천의 수질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안천은 수도권 지역의 식수원인 팔당으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유일한 하천입니다. 그 팔당으로 유입되는 큰 하천 유입되는 천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세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경안천 지점은 유입량이 한 1.6%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이게 팔당호와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런 조사 지점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축산이라든지 오염원들이 좀 밀집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지역의 수질 관리가 되게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어서 용인에서부터 시작된 경안천은 49.5km를 흘러 팔당으로 들어갑니다. 경안천이 오염되면 팔당의 수질 역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기계. 이 기계는 몇 가지 수질 환경을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와 탁도, 그리고 물속의 부유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전기 전도도 등을 측정합니다.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표시되는데요. 다행히 기준치를 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기 전도도 채취해간 경안천의 물은 한강물 환경연구소에서 정밀 검사됐습니다. 이곳에선 10년 전부터 경안천의 수질을 검사해 왔습니다. 물의 오염도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 지수로 측정하는데요. BOD 지수가 클수록 물속에 유기 오염물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4년에 평균 BOD 지수는 5. 그러나 최근에는 2까지 낮아졌습니다. BOD 2는 2급수 정도의 수질에 해당합니다. 2004년 기준으로 연평균을 봤을 때 경안천의 수질이 BOD가 5점대였거든요. 근데 2013년에 연평균을 보면 2점대로 떨어져서 그간에 이제 수생태 벨트 조성이라든지 인공 습지라든지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BOD 수치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지난 10년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이 된 경안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경안천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사생대회. 이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을 꿈꿉니다. 이 행사가 시작된 것이 10년 전인데요. 당시 경안천을 살리기 위한 시민운동이 활발했습니다. 처음 경안천을 살리기 위한 시민들이 뭉친 것은 90년대 중반. 당시 경안천은 쓰레기가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시작하기는 참 어려웠죠. 쉽지 않은 거였지만 민관이 같이 경안천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민운동화가 이루어졌고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예전 하천은 아니지만 많이 맑은 깨끗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2000년대 들어 경안천 살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수처리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2002년에 만들어진 후 5년에 거쳐 증축된 경안천의 대형 하수처리장. 이곳에선 하루 4만 톤의 하수가 처리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전량 처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인근의 휴경지나 이런 부분은 생태습지를 만들어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다시 생태습지로 투입해서 습지를 공원화해가지고요. 거기서 일부 더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수처리장. 이곳에선 습지를 이용해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일체로 걸러지는 하수처리는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다음 과정이 특별한데요. 하수처리 시설을 통해 걸러진 물을 바로 습지로 방류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옆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생태 습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다시 한번 물이 걸러집니다. 이 습지공원을 만드는데 물 이용 부담금이 일부 사용되는데요. 물 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수도요금은 수돗물을 정수하여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물이용 부담금은 그러한 수돗물의 근간이 되는 한강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면 우선 한강의 상수원 수질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안천에 조성된 생태습지만 9개, 하수처리 시설도 광주시에만 17개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물 이용 부담금이 일부 사용됐습니다. 경안천의 오염은
이 지역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안천에서 시작된 물은 서울 도심 한복판까지 흘러가죠. 서울과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 경안천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한강 하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한강이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강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하천이 우리가 마시는 물의 질을 결정할 수 있죠. 깨끗한 물과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중심 도시 취리히. 서울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취리히 호수와 맞닿아 있습니다. 취리히 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취리히 호수의 하류 지역에 위치한 취리히시는 도심 한복판에 리마트 강과 질강이 흐르는 물의 도시입니다. 두 강 모두 취리히 호수부터 시작되죠. 취리히시 중심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단지 한쪽에 하천이 흐릅니다. 오리 가족이 한가롭게 나들이를 하는 생태 하천이죠. 하지만 이곳은 90년대만 하더라도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Ja, früher bis in die 80er Jahre hat man gedacht, dass die Bäche nicht wichtig sind. Man muss Platz haben für Autos, man muss Platz haben für Verkehr. Da hat man eigentlich nicht mehr groß auf die Bäche geschaut und dann hat man die Bäche einfach in die Kanalisation geschickt. Da ist also das saubere Wasser mit dem dreckigen Wasser zusammengekommen. 시내에 있는 한 문화시설. 이곳의 이름인 쉐이프바우는 조선소라는 뜻입니다. 복합 문화 공간인 이곳은 20세기까지 배를 만드는 조선소였습니다. 강을 원천으로 산업이 발달했던 20세기, 취리히시는 강을 중심으로 공장 단지가 발달했던 스위스에서 가장 화려한 공업 도시였습니다. 공업 도시로 성장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취리히. 하지만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하천을 콘크리트로 뒤덮어버렸고 생활 하수와 공장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하천으로 흘러들어갔죠. (50년간) 취리히시에서 살아온 아돌프 씨. 그는 이곳이 쓰레기로 뒤덮였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철강 산업단지였습니다. Was ich gesehen habe, was da Wechsel worden ist, ist Beispiel aus den Seiten, wo die Wohnungen sind, da vorne. Vorher ist ein Kohlegeschäft für Zug. Was da auch noch neu geworden ist, Beispiel die Weg, wo wir sehen aus dieser Seite, oben die Bogen, das ist früher ein Gleis. 공장들이 떠나면서 취리히시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하천을 다시 예전으로 복원했습니다. Wir haben in den 80er Jahren begonnen, die Bäche an die Oberfläche zu holen. Wir haben unserer kleinen Stadt 16 Kilometer neue Bäche geschenkt. Und der ursprüngliche Grund war mal, dass es ganz einfach die Lebensqualität hebt, wenn man mehr Wasser hat. Die Menschen lieben Wasser.
취리시 한복판을 흐르는 리마트강. 도심을 흐르는 강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 역시 불과 2년 전만 해도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리마트 강가는 취리 시민들에게 최고의 생태 체험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Wir haben hier ein spielerisches Element. Das ist vor allem auch für die Kinder, damit sie hier die Auennatur entdecken können und herausfinden können, was für Tiere hier leben. Das sind auch Stadtkinder, die kennen die Natur nicht mehr so gut, was für Tiere das sind und wo es richtig stimmt. Zum Beispiel, ob das hier richtig ist oder eher so. Und ich würde sagen, so stimmt es, das ist die Schlange, die hier noch in diesem Auenpark wohnt. 강을 자연 그대로 복원하자 떠났던 동물들도 되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토종 어류들도 돌아왔죠. Und gleichzeitig ist es auch für die Natur eine Bereicherung, weil hier gibt es jetzt für die Fische zum Beispiel sehr viel abwechslungsreichere Strömungsverhältnisse, weil hier gibt es diese Inseln, die geben den Fischen Schutz, sie können sich dahinter ausruhen und sie können hier in den flachen Ufer können sie ihr Laich ablegen und sich besser vermehren, sodass wir in solchen revitalisierten Flüssen auch wieder eine reichere, artenreichere Fischfauna haben. 강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은 2년. 리마트 강의 생태계도 서서히 복원되고 있습니다. 강 바닥의 돌들은 자연스럽게 여울을 만들었고 물고기의 서식처가 됐습니다. 어디에도 콘크리트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을 사용해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자연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이죠. Vor allem, dass die Ufer auch wieder natürlich werden. Wenn der Fluss abgetrennt ist mit Beton, dann haben Sie keine natürlichen Bäume, keine Pflanzen, keine Tiere, die dort leben. Und das möchte man wieder erreichen. Der Fluss muss hin und her meandrieren. Und das bedeutet, dass auch das Flussbett, die Steine, dass das aufgelockert ist und dass die Fische dort laichen können, sich fortpflanzen können. 리마트 강의 수질도 깨끗해졌습니다. 80년대 중반 불량 판정을 받았던 아모니아 수치는 2013년에 매우 양호하거나 양호한 상태로 변했고 불량 판정을 받았던 인산염 수치도 매우 양호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100km의 강을 복원시킬 계획인 취리시. 이들이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은 강을 지켜야 하는 의무 때문입니다. Wir haben eine Verantwortung, dass wir das Wasser nicht verschmutzen, weil die Leute unterhalb brauchen das Wasser auch. Und in der Schweiz haben wir den Vorteil, wir haben viel Regen und wir möchten aber die Flüsse in einem guten Zustand an unsere Nachbarn übergeben. 강의 상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하류로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투어가우조. 알프스 산맥 접견 지역인 이곳은 대규모 농장들이 있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40%가 이곳에서 생산되죠. 취리시의 서북쪽에 위치한 투어가우조에는 줄을 관통하는 젖줄 투어강이 흐르고 투어강은 독일의 라인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최근 투어강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어종과 새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수생식물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희귀 수생 식물들도 나타났습니다. Wenn das Unterwasser ist, ist das ein Laichgrund für Fische, Äschen zum Beispiel, laichen sehr gerne. Gerade an der Wasserlinie entlang gibt es sehr viele Makroinvertebraten, also Insektenlarven. Das sind Nährtiere für Limnikolen, das sind Watvögel. Und wenn man dann weiter nach oben geht, sehen Sie, da gibt es Vegetation drauf. Und je nachdem, wie hoch über Wasser, sind das andere Pflanzen, die da sehr spezialisiert sind auf diese wechselfeuchten Situationen. Wir finden hier also in den Thurauen für die Schweiz sehr seltene Pflanzen, die wir sonst nirgends haben. 투어강에는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강의 범람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홍수를 막기 위해 100여 년 전부터 강의 폭을 좁히고 강가에 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흐른 지금 투어강은 다시 대형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Das Projekt heißt Auenlandschaft Hochwasserschutz Thurauen. Die Projektierungsarbeiten haben 1999 begonnen, mit dem Bau haben wir 2007 begonnen und wir werden 2017 fertig sein. Es geht um zwei Hauptthemen. Erstens Hochwasserschutz für die Landwirtschaftsgebiete und für die Siedlung und zweitens die Renaturierung des Flusses und des Auenwaldes. 현재 투어강의 대부분의 지역은 직선형입니다. 투어강 재생 프로젝트는 강을 S자로 파서 예전의 자연스러운 강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In Plänen dokumentiert. 투어강 재생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투어가우주의 환경청. verbreitert und das so lasst. 현재 이 프로젝트는 6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구간이 완공되려면 앞으로도 10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건 1979년. 35년을 진행하는 동안 더욱 자연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Der Grund ist die Kanalisierung, die Eindämmung hat eine Verarmung, eine Monotonisierung der Flusslandschaft gegeben zwischen den Hochwasserdämmen. Keine Abwechslung, keine Strukturen im Fließgewässer. Wenn wir mehr Raum geben, dann bilden sich wieder diese Strukturen. Und diese Strukturen sehen dann so aus wie vor der Korrektion. Also die alten Bilder, die alten Zustände kommen dann wieder ganz natürlich wieder in das Gewässersystem, sind dann wieder vorhanden. 자연 친화적인 강을 계획한 이상적인 형태는 100년 전의 투어강의 모습과 같습니다. 강을 지배하면 홍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스위스인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Man hat wie die Wahl, man kann Hochwasserschutz machen mit Dämmen, mit Beton. Und weil es immer größere Fluten gibt, muss man die immer größer bauen. Ja? Also man baut in die Höhe. Und man hat erkannt, das geht so nicht weiter. Man müsste die Flüsse breiter machen. Dann geht, wenn das Hochwasser kommt, geht auch viel Wasser durch, aber der Fluss funktioniert dann auch natürlicher. So hat man zwei Ziele erreicht. Man hat mehr Abflusskapazität und es ist natürlicher, das System. 투어가우주에서 아직 투어강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온 마우로 씨는 재생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Also ich finde diese Renaturierungsmaßnahmen äußerst wichtig, weil die Fischbestände in der Schweiz wie in ganz Europa gehen stark zurück. Und durch die Renaturierung erhoffen wir uns, dass der Fischbestand wieder zunimmt.
Eine natürliche Umgebung sollte hilfreich sein für den Fischbestand. 이곳에서 낚시를 해온 그는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낚시를 해온 마우로 씨. 그는 이 지역도 자연 그대로의 강으로 복원되면 사라진 물고기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 주민들이 마우로 씨처럼 강의 변화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Die Bauern müssen ja, oder die Landwirte müssen Land geben für die Renaturierung, damit der Fluss Platz kriegt. Und das kostet Land und das geben die Bauern nicht gerne. Sind sehr große Konflikte. 투어강 재생 프로젝트는 지역에 따라 찬성파와 반대파로 확연하게 나뉩니다. 환경이나 홍수 예방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의 토지를 내놓아야 하는 농부들에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Das andere ist dann während der Projektausarbeitung die Interessenvertreter, die Grundeigentümer, die betroffen sind von einem solchen Projekt, frühzeitig einzubinden in diesen Planungsarbeiten. Also nicht bei uns alleine im Büro das Projekt ausarbeiten und dann sagen, das ist das tolle Projekt, das wir jetzt realisieren möchten, sondern mit den Betroffenen zusammen das Projekt auszuarbeiten. Und dann stehen auch alle Leute hinter diesem Projekt. 주 정부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투어강 프로젝트를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Also das Erste und ich glaube, das wirklich das Wichtigste dabei ist, man muss diese Konflikte nicht vermeiden. Sie sind unvermeidbar. Also die Idee zu sagen, es sollte eigentlich keinen Konflikt geben, ich denke, also was ich aus meiner Forschungen gesehen habe, ist, das ist wirklich den falschen Anfang. Man muss davon ausgehen, dass es einen Konflikt gibt und man muss probieren zu verstehen, also was sind die verschiedenen Positionen, weswegen gibt es einen Konflikt und nicht davon ausgehen, dass die Leute irgendwas nicht verstanden haben. Also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스위스의 강과 하천들. 당장의 이익보다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은 강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 문을 연 양수리 환경생태공원. 2만 평에 이르는 생태공원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명소입니다. 그러나 2000년 당시만 해도 아파트 건설 예정지였습니다. 당시 이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면서 아파트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죠. 이미 자신의 땅을 아파트 부지로 내놓은 주민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건설사뿐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도 심각했습니다. 당시 환경부나 정부나 지역 주민들 간에 굉장한 그 마찰이 있었습니다. 신경전도 있었고 아주 민감하게 그 다툼이 있었는데 당시 저희들이 나서서 어차피 아파트를 못 질 바에는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사용하고 또는 정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고 환경부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생태공원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그때 당시 제가 주민대표로서 참여를 해서 타 지역의 생태공원을 보고 와서 지역 주민들과 또 환경부와 같이 유역청 직원들과 같이 모여서 그려낸 곳이 바로 이곳 생태공원입니다. 가부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협상이 타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민들도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환경을 위한 생태공원이 들어서는데 찬성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지 않는 정책이라면 저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이 수질, 상수원 보호구역의 중요한 이 수질도 결국 지역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역사서에서 북한강의 발원지로 믿겨졌던 오대산.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곳은 한강의 발원지로 불립니다. 지난 가을, 오대산에선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대산! 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제로 올리는 한강 시원제입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곳에서 한 해 동안 강의 안녕을 비는 시원제가 열립니다. 물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의 고마움과 여러 가지 그 배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우리 모두 담아가지고 이 제를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시원제가 열리기 하루 전날, 전국에서 온 지원자들이 시원제에 쓰일 물을 떠왔습니다. 다섯 팀의 샘물 채수단이 오대산의 5방향으로 흩어져 직접 떠온 물입니다. 드디어 5방향에서 떠온 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합수식. 이 물은 하나로 합쳐져 한강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강. 토종 어류가 살지 못하는 강에선 우리도 살 수 없습니다. 강의 생명력은 자연 그대로 지켜졌을 때